내 집에서 당장 나가! 못 나가! 법대로 해! 그 전에 뭐 빨리 됐었으면은 내가 빨리 준비를 했었는데 하도 안 예, 나가니까 준비도 안 한 예. 상태에서 갑자기 하고 안 나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갑자기 기분이 많이 안 좋죠. 난 당연히 낙찰되면 이제 얘기해갖고 이제 이사비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나 이사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면 살고 있던 상대방은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갈게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못 나가, 법대로 해. 이렇게 나올까요? 명도는 협상입니다. 경매에서 명도는 돈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낙찰받은 당일 경매 관련 서류를 열람하였지만 점유자인 소유자의 연락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전화해서 경매 낙찰자라고 밝히고 소유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경매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알려줘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미납관리비도 있던데 제가 연락처를 알아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안 먹히네요. 그럼 할 수 없이 제 연락처를 드리고 점유자에게 연락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3, 4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관리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니 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연락하겠다 했답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빨리 협의가 되어야 관리소도 미납관리비와 이사전의 정산 등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경매 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 명도 과정을 증빙자료와 함께 말씀드리면서 쉬운 명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한 명도 관련 파일도 다운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명도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점유자에 따라서 다르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명도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간접 경험들이 쌓이면 명도를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점유자가 결국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주식회사 노력의 김결실 팀장입니다. 연락처 확보가 목적이었기에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니 연락이 늦은 이유는 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우편물도 모두 본인이 받지 못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이 늦었고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무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사는 나갈 것이라 하길래 이사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회사에 보고 드리겠다고 하니 이사비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일단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기에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제가 연락에 뜸을 들이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고 어차피 집은 비워져야 하니까요. 따라서 제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면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조급할수록 여유를 가지면서 리드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뭐 연락 주신다 해도 연락이 없어가지고요. 저 오전에 출장이라서 오후에 아, 돼야 대표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네네. 방구하고 있는 예, 중이니까, 예. 예, 뭐, 어차피 포장이사 비 정도는 안 해주시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하니까 집을 빨리 구해가지고 네. 뭐 이사 지원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네. 바로 이사 불러가지고 제가 견적 때 불렀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네.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오늘 오후 늦게라도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사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상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해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간단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현재 상황을 대표님께 종합적으로 잘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이사비는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비워주시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니 이사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며칠 사이에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이사비를 아주 낮게 책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니 바로 전화가 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사비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일단 내가 아, 견적서 불러서 한번 견적 내보고 나도 최대한 빨리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안 되면은 저도 좀 솔직히 무리예요. 제 입장은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니까 그쪽 입장 저도 제 입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빼주고 싶어도 저는 뭐 그게 안 돼서 못 빼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오늘 견적 제가 불러서 견적 한번 떼볼게요. 떼가지고 있는 그대로 알려줄게요, 저는요. 처음 통화했을 때보다 확실히 힘이 빠진 목소리입니다. 저는 점유자가 이사비를 받기 원하지만 그냥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다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사가 이 경매 사건을 다 정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남는 순수익이 500만 원인데 거기에 10%인 50만 원을 이사비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의 10%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종의 기선 제약과 기준 금액을 낮게 제시하는 것이죠. 이사비를 받기 원하는 점유자는 대부분 이 금액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 200만 원 이사비를 받으려고 했어도 생각이 바뀌어서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제시한 50만 원과 상대방이 제시한 100만 원 사이에서 이사비를 보통 해결합니다. 이 점유자도 처음에 200만 원 이상의 이사비를 생각했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80만 원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점유자도 5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80만 원을 받으니 심리적으로 양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시간에 맞춰가지 못해서 오후에 빈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사 후에 확인을 하고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사하는 날 만나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집을 확인 후 일단 비번을 바꾸고 관리비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소에 가서 관리비가 정산되었냐고 하니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사가 가능하냐고 물으니 나중에 낙찰자와 협의해서 정산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어떤 관리소장은 관리비 정산이 안 되면 이사차를 몸으로 막던데 여기는 그런 노력이 없네요. 이래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사비를 줘야 합니다. 점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이사비 입금하려고 하는데 관리실에 와보니 미납관리비가 있네요. 제가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켜드려도 될까요? 예를 갖추고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조금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납관리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켜드렸습니다. 이제야 명도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명도는 여유를 가지고 리드해야 하며 그리고 돈 앞에 장사 없듯이 점유자의 말과 행동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낙찰자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명도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한결 편하게 리드하면서 명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낙찰자가 이렇게 화낼 필요도 없고 못 나가. 법대로 해. 점유자가 이렇게 말해도 마음속으로 그래. 법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매에서 살던 사람 내보내는 거 엄청 힘들다던데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경매를 직접 아직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려면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경매 투자자들에게는 명도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와 연락이 안 돼서 시간만 자꾸 가거나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명도가 쉬운 명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갖추셔야 합니다. 첫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기도 전에 점유자를 만나서 낙찰자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둘러 명도를 시작하면 협상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고 조급함 때문에 여유 없이 한 이런 행동은 나중에 명도 협의를 할 때 큰 저항 요소로 남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찍 만나게 된다면 현재 점유자의 사정을 최대한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연락처 정도만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될 것이고 빨리 명도를 완료해서 월세나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줘서 매도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마음에 점유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가 오지 않으면 애가 탑니다. 하지만 명도는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점유자의 상황에 맞춰 하나하나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빨리 명도를 마무리하고 월세 세팅을 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낙찰 후 바로 찾아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 화를 내는 점유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쏟아붓고 왔지만 남는 것은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화해를 하면서 명도를 마무리했지만 점유자와의 첫 대면을 좋게 가져갔더라면 더 빠른 명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명도를 빨리 끝내고 온전한 내 소유의 집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시간은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고 조급한 마음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명도를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명도라는 전제를 가지고 명도에 임하면 쉬운 명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낙찰을 받고 점유자와의 첫 대면에서는 법적으로 어떻다는 말과 점유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와 점유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양보가 불가능한 부분은 단호한 어투로 말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라는 컨셉처럼 아니면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 설정을 해서 3자 화법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낙찰자가 우위에 있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점유자 입장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면 될 거야 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명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점유자를 만나기도 전에 명도 대상자에 대해서 그냥 곱게 나갈까?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냥 곱게 나가면 단지 운이 좋은 것입니다. 원래 명도라는 것이 점유자와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이사비를 협의하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미로의 갈림길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도착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로를 보고서 두려움에 등을 돌려버린다면 도착점은 저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막상 기다리던 낙찰을 받고 기뻐한 시간도 잠시뿐 명도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점유자에게 연락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명도 대상자인 점유자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겪게 됩니다. 처음이라서 만나거나 직접 통화하기가 두렵고 힘들다면 할 말을 잘 정리해서 문자를 보내고 받으며 협의를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발을 내디뎌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자를 몇 번 주고받게 되면 서서히 두려움이 없어지고 점유자를 상대하는 솜씨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머릿속 주머니에 넣어두면 긍정의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은 낙찰자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 명도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 셋째,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꼼꼼함을 가져야 합니다. 명도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긴장을 놓고 풀어지면 안 됩니다.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점유자와 이런저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사날짜, 관리비 정산, 재계약 여부, 명도 확인서 요구 등 말이죠. 모든 점유자들이 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점유자들이 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들의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신중하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준비해 놓아야 하며 명도 합의서를 받거나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남아있는 약속은 나중에 점유자들도 쉽게 입장을 번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유자라면 결국 강제집행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명도하는 분들은 강제집행을 하면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강제집행 전에는 반드시 계고라고 해서 미리 법원에서 점유자를 방문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닥치면 점유자들은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을 이용하면 어렵기만 했던 명도의 상황이 오히려 대부분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있지만 강제집행 계고 후에는 대부분의 점유자들이 압박을 느껴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명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고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 그리고 스타일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린 세 가지 여유, 확신, 신중함을 갖춘다면 해결되지 않는 명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명도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서식들을 공유해 드립니다. 낙찰 물건과 점유자에 따라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